결혼을 하는 운세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61세 갑진을의 임신 이민 여자분이고 24살 임신대운 중에 1992년 임신년에 결혼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이 만났을 때, 그러니까 일지에 똑같은 글자가 연달아 오면 결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육친으로 뭐 식신이냐, 뭐 관이냐, 재냐 이런 거를 따질 게 없어요. 그냥 일지에 똑같은 글자가 연달아 오면 결혼 운세다. 근데 이제 이걸 해석할 때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런 운세가 오면은 결혼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미 결혼했어. 1992년이 되기 전에 이미 결혼했어요. 그러면 이게 똑같은 글자가 왔을 때 다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결혼을 안 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일지가 똑같은 글자가 오면 결혼을 하게 되고,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똑같은 글자가 왔을 때 이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될 때 대체적으로 연지와 일지가 삼합이나 육합이나 이렇게 두 개 다 걸렸을 때 대체로 결혼의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결혼의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꼭 일간으로 봐서 관성이 무토나 기토 관성이 오지 않다 하더라도 결혼이 여기서 이미 된 것처럼 관성이 안 오더라도 결혼이 가능하다. 그리고 운에서 정이 오면 정임 합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결혼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자년이 와가지고, 만약에 신대운에 자년이 와가지고 신을 대운에서 건들고 있는데 신자진 삼합으로 세운에서 건들면은 이럴 때도 삼합으로 연결되면서 결혼도 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일지하고 묘하고 신이 을경합을 하잖아요. 신 중에 경, 묘 중에 을경합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결혼이 된다. 또 육합으로 사신합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운에서 신인데 사년이 왔을 때 결혼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다만 띠에서 이 뱀사자가 오면 겁살이기 때문에, 겁살년에 결혼했다는 거는 거기에는 뭔가 결혼을 하게 된 이유가 뭔가 모험적인 게 있는 거고, 뭔가 그냥 거기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내 몸을 그냥 던졌다 이런 뜻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냥 뭐 이판사판이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고, 그래 너한테 한번 내가 불리한 상황인 걸 알지만 내가 너한테 한번 이 한 몸 던져본다 뭐 이런 뜻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겁살이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묘신 합으로 결혼하게 되면은 신자진에서 묘가 육해설이 돼버리니까 이제 이게 상위, 신자진보다 해묘미가 윗등급이죠. 그러니까 상위 레벨이니까 육해설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환경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 되는 거죠. 대체적으로. 여기서 신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일간에서 보면은 편인이 되고, 임수가 똑같이 세 개가 떴는데 결혼했다는 뜻은 결론적으로 짝이 되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짝이 되기가 어려운 건데 결혼을 했다. 그냥 똑같은 글자가 오니까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네가 내 짝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해에 결혼을 한 남편이 범띠였어요. 범띠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어찌됐든 그냥 지지고 볶고 계속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이유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일지가 신이 아니고 만약에 다른 글자일 때, 그럴 때는 또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신이 아니고 뭐 그냥 이게 임사라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냥 사가 있다라고 치고, 그러면은 이럴 때 이제 대운에서 신이 오고 세운에서 신이 와도 이럴 때도 결혼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사해충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성은 그렇게 아주 좋은 편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 해라는 것이 배우자 궁을 갖다가 뭔가 편안하게 들어오기 어렵게 만든다는 뜻이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결혼 이후에 그 생활이 이 해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해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인사형이 돼버리니까 대체적으로 뭔가 지지고 볶는 그런 환경이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아까 같은 경우도 이제 사가 아니고 신이니까 사신합, 인해합인데, 사신합을 해수가 숨겨져서 들어오는 사를 사해충으로 깨버리고, 인해합으로 걸려있는 인을 신이 인을 깨버리니까 신해가 걸려있으면은 이게 해로울 해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해살이란 말이죠. 그리고 인신충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사주 밑에 지지의 이 글자를 보면은 부부 생활이 원만하겠느냐 원만하지 않겠느냐를 일단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뭔가 육합을 숨겨져서 끌어오는 육합을 옆에 있는 글자가 깨버리면 대체적으로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않고 시끄럽단 말이죠. 항상 시끄럽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축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괜찮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그 괜찮은 이유가 인중의 갑이 갑기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인신충을 약간 말리는 기운이 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약간 조정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축중에 기토가 있고 인중에 갑이 있으니까 갑기합으로 뭔가 이렇게 정이 이쪽으로 흐르니까 인신충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정을 주고받는 기운이 있으니까 충을 하긴 하되 아주 세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재자의 역할을 받아서 뭔가 조정 역할을 조금씩 한다라는 뜻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이 신이 아니고 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똑같아요. 그러면은 미중에 기토가 있으니까 갑기합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인신충을 하는 와중인데 갑기합을 하니까 그냥 톡탁톡탁 이렇게 싸우긴 싸우는데 뭔가 조정 역할을 하는 글자가 있으니까 심하게 싸우지는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대체적으로. 근데 만약에 글자가 순서가 바뀌어 있다면, 미가 있고 신이 있다면, 그렇게 되면 갑기합이 바로 붙어버리니까 인신충의 세력이 엄청 약해져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갑기합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붙을란다 하고 붙어버리니까 인신충을 하려는 그런 기운이나 세력이 약해져 버린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부부 생활이 그냥 원만하다라고 봐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중재하는 글자가 바로 옆에 붙었느냐 아니면 한 칸 벌려져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효력이 좀 틀리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한 칸을 뛰어넘어가 있으면 중재하는 힘이 약하고, 미가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중재하는 역할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부부관계 인연을 좋게 하는지 나쁘게 하는지 이런 거를 알 수 있다라는 뜻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일지에 미가 있고 신이 있고 진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5년이나 미년에 결혼을 하게 될 확률이죠. 오미합으로 결혼하고 미니까 미가 왔을 때 또 결혼을 하게 되고, 미중의 정화, 오중의 정화 같은 게 같이 떠가지고 왔을 때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용띠라고 했을 때 미년에 결혼한다는 거는 천살이 돼버리니까
뭔가 자기가 주도할 수 있는 기운이 아닌데 결혼했다는 뜻이고, 여자 같으면 남자의 힘에 이끌려서 그냥 결혼했다는 뜻이 되고, 남자 같으면 여자가 뭔가 세력이나 힘이 강한데 그냥 여자 상대방의 기운에 내가 끌려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상대편 여자가 양띠라면 그런 것이 더 확실해지는 거죠. 그 미가 있는데 미년에 양띠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다는 뜻은 결론적으로 천살이니까 그 여자가 뭔가 나를 제압하는 기운이 상당히 강하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고, 천살이라는 거는 정신적 학문, 학벌, 학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뜻이 되고, 뭔가 집안이 좀 이 용띠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운보다는 높은 서열이 돼버리니까 뭔가 뼈대 있는 집안이고 뭔가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집안이 된다는 뜻이 되고, 그 여자 또한 나보다는 뭔가 수준 높은 급여 생활이나 수준 높은 직장 생활 또는 수준 높은 사업 이런 걸 한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양상에 따라서 결혼 운세를 다르게 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일지와 연지를 동시에 육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연지를 진술충하면서 술미형이 되는 경우에도 결혼을 합니다. 형이 온다는 건 조종한다는 뜻이 되어버리니까 연지를 충하고 술미형을 한다. 그러면 결혼 운세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도 결혼을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지에 충을 하든지 육합을 하든지 형을 하든지 이렇게 할 때 결혼이 이루어지는데, 이 연지를 같이 건들고 있을 때 대체적으로 결혼의 운세가 매우 강하다고 봐야 되고, 그것이 들어온 기운이 그게 충이든 형이든 합이든 그게 여자 입장에서 그게 관성이 아니면 뭔가 관성의 힘이 세력이 약한 형태의 남편을 인연을 만난다는 뜻이 되는 거고, 관성이 강한 남편이 온다면은 운에서 왔다면 그것은 그 남편이 뭔가 세력이나 힘이 강하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 관성이나 세력이 있는 여자가 운에서 왔다면은 그렇다면 내가 뭔가 그 마누라의 통제를 좀 받는다는 뜻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미 뭐 대충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사하고 미하고 이렇게 격각이 되어 있는데, 격각이 되는 것도 한 칸을 건너뛰었느냐 바로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양상이 많이 틀립니다. 이렇게 한 칸을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격각의 위력이 조금 약한데 사신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사가 미를 밀어내려고 그러는데 사신합을 하는 이유 때문에 밀어내는 힘이 약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격각이 돼버리면 이 미라는 글자를 사라는 글자 사유축이 왔을 때, 운에서 왔을 때 이 미를 써먹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결혼은 이 배우자궁이 미가 있으면은 이 결혼이 안 되는 거죠. 결혼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사가 미를 미는데, 만약에 배우자궁을 밀어낸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그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하기 힘들다는 뜻인데, 사신인 합을 하고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밀어내는 힘이 약하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붙어 있으면 100%의 밀어내는 힘이라고 보면, 한 칸 떨어져 있으면 50% 되는 거죠. 50%의 밀어내는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이라는 글자가 위력이나 힘이 없을 때, 그럴 때 뭔가 이제 이렇게 밀어내는 기운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인연이 왔다. 그러면은
인연이 왔다 그러면 인신충이 되고 인사형이 돼 버리니까 이럴 때 대체적으로 이 미가 뭔가 이렇게 공격을 좀 받는 면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공격을 받아도 세게 받지는 않는 것이 이 인중에 갑이라는 글자가 미중에 기토하고 항상 오면은 갑기합을 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부부간에 뭐 이혼을 한다라기보다는 뭔가 바람기가 발동해서 새로운 남자 팔자라면 새로운 여인을 내가 들여다본다든지 뭔가 새로운 여인을 한번 만난다든지 그렇게 관계성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약간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하여튼 결혼 운세는 쉽게 얘기해서 일간에 일간 합으로 들어오는 뭐 무기 합으로 들어온다든지 일지에 합으로 들어오는 거, 일지에 대운과 세운에서 삼합으로 들어오는 거, 연지와 일지가 같이 삼합이나 육합으로 걸릴 때 또는 형살로 걸릴 때, 연지와 일지가 형살로 걸릴 때 이럴 때 전부 다 결혼 운세라고 봐야 되고요. 그것이 꼭 관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지 같은 경우는 똑같은 글자가 연속으로 이렇게 대운과 세운에서 오면은 이때 결혼 운세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